대세는 저 홍준표로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로 제가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를 토론으로 유일하게 압도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봅니다.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와 장기전을 치러야 됩니다. 저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대선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온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3위와 4위를 이제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투표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시스템 서버가 터질 정도로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조금 전 공개된 당원 투표 이틀째 투표율은 54.49%였습니다. 내일과 모레 모바일 투표를 하지 못한 당원들을 대상으로도 ARS 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벌써부터 투표율이 70%에 이르는 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저 혼자의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힘의 정부, 또 우리 충북의 정부,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로서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이 공정한 나라, 상식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선진국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대세는 저 홍준표로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홍준표의 압승을 여러분의 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교체의 뜨거운 염원을 저 홍준표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를 토론으로 유일하게 압도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은 막 사탕투성입니다. 설탕투성입니다. 우리 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코치해 줄 수 없는 4개월간의 장기전을 치러야 됩니다. 예, 또 한 번 짚어봅니다만 조금 전에 공개된 당원 투표 이틀째 투표율은 54.49%입니다. 54.49%. 투표율이 당초 당 지도부 예상보다 조금씩 더 높거든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뜨거운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정권 교체 희망을 받고 정치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사실 저희 윤석열 국민 캠프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분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이 민주당 지지층이나 역선택을 통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똘똘 뭉쳐서 막아내겠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이기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의 캠프 내부에서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관되게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우세한 결과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것이 높은 투표율에 기반한 당원 투표 과정에서도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의 차이로 우위를 보여왔는데 이것보다 더 큰 차이를 벌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말하는 것처럼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지역의 시도위원들, 그리고 당직자들, 주요 당원들,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정당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 전국 각지의 주요 당직자나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 선언을 해주고 힘을 몰아주고 있는 것 역시나 이 당원 투표율이 높을 때 윤석열 후보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당원들의 힘으로 구태 정치, 줄 세우기 정치, 구태 정치인들 몰아내자. 당심에서도 완벽하게 이기게 해주셔야 저들이 승복한다. 민심당심에서 완벽히 다 이겨야
민주당도 굴복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당심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게 민심인데 예. 어제하고 오늘은 사실 당심 투표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계속 당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민심에서는 본인이 앞서 있다고 지금 그걸 굳히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민심의 영향을 받아서 당심도 좀 변화를 해서 당심도 나를 밀어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에서 그 현재까지 여러 여론조사 결과는 뭐 홍준표 후보가 약간 열세인 것으로 나와 있지만 본인의 호소 같은 것이 막판에 만약에 먹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이제 이준석 대표 이후에 들어온 그 새로운 당원들은 사실 20, 30, 40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투표율이 높아져도 불리할 것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투표율 한번 제가 직접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과거 17대 대선 때 당시는 한나라당이었고 70.8%, 18대 대선, 19대 대선 뭐 50% 혹은 뭐 20%도 밑돌았던 당시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54.49, 그러니까 총 당원 57만 명 가운데 30만 명이 넘게 31만 명 정도가 당원 투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어요. 투표를 비교하니까 어느 정도 이번이 뜨거운 열기인지가 좀 가늠이 되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이 당원들의 57만 명의 좀 분포들을 보니까 실제로 여전히 5, 60대가 좀 많다. 뭐 젊은 층이 많이 당원으로 가입을 했었어도 결국은 5, 60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현주 의원님,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좀 전에 보신 화면을 보면 예전에 선거 때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 18만 명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57만 명으로 뭐 배 이상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당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석열 총장의 이제 다 입당 시즌에 그때 새롭게 당원들에 들어온 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넘어요. 예. 이제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20, 30대가 많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여전히 5, 60대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물론 예전에 국민의힘의 당원 분포를 보면 20, 30대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분들이 많아 보이는 현상은 있지만 여전히 새로 들어온 분들도 5, 60대 이상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당원 분포가 인구 분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50대 이상의 당원들, 특히 또 대구 경북 지역의 당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 분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지금 보면 20대, 30대, 40대는 전부 다 보면 한 34% 정도 돼요. 근데 이제 50대 이상 같은 경우는 64%. 여전히 이제 3대 6의 비율로 해서 50대 이상이 이제 많은 차원이고요. 지역별로도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도 지금 대부분의 당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이 일단 전체적으로 인구수 대비 비해서는 대구가 워낙 많고요. 잠시만요. 저기 한번 화면을 천천히 보면 수도권을 빼면은 여전히 TK 중심으로 4분의 1 정도가 대구 경북의 당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포가 보면 서울 지역 이 수도권이 많긴 하지만 단일 지역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이 워낙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세 지역의 어떤 당심이 상당히 좌우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20, 30대가 많다고 해서 뭐 굉장히 이제 이 흐름들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는데, 전체 새로 당원 들어오는데 분포를 보면 여전히 5, 60대가 많고, 그리고 지금 오늘 투표율이 보면 이제 54.49%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ARS로 이틀 동안 투표를 하는데 예전에 보면 한 10% 정도 좀 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전체 투표율은 17대 대선 때 70%를 아마 상회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높은 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한지는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 정미호 의원님, 당 지도부시니까 내일하고 모레는 또 ARS를 통해서 당원 투표 모바일로 안 하신 분들에게 또 이 당심을 좀 물어보잖아요. 그럼 일각에서는 60%는 뭐 당연한 거고 투표율 70%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그 컷오프 할 때, 4분 컷오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경선 투표율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50%가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바일하고 ARS 다 합쳐가지고요. 근데 그때 뭐냐면 ARS로 하신 분들이 한 10% 정도
된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54.49%면 여기에다가 10% 이상을 얹히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65%는 넘거든요. 대략적으로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70%까지 육박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가 그 정권 교체의 시점입니다. 근데 그 정권 교체의 시점에 그 열광이 70.8%를 만들어냈다는 건 결국 이번에도 저는 70%가 넘을 거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지금 열망이 그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이 경선 투표율에도 반영되고 있다. 저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정권교체 여론조사를 언급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여론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상보다 뜨거운 이 투표율에 늘 그렇듯 각 후보들은 서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 시작했는데 서버 터졌다고 합니다. 오늘 모바일 투표가 거의 50%대로 올라갔습니다. 투표율이 60%만 넘으면 이제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오로지 제가 나서서 또 여러분의 그 성원과 지지를 안고 정권 교체를 하는 것 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부터 4일까지의 또 먼 사달을 낼지 모릅니다. 제가 후보가 돼야지 이재명 잡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젊은 당원들께서는 소신 투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권 교체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이 저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한다, 그 하겠다는 게 가짜라는 것을 정면으로 그것을 깨줘야죠. 예. 홍준표 의원은 투표율이 60%가 넘으면 압승한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고 실제로 투표율이 60%를 넘을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2030-40의 젊은 신규 당원 유입이 다 본인 표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서 자막에도 잠시 지나갔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또 신규 당원이 꼭 20, 40대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신규 당원은 뭐 사실 다양한 분포가 있는데 과거 국민의힘의 그 어떤 연령별 당원 분표 이런 거에 비하면 최근에는 이제 2040 정도가 많이 들어왔다.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개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아까 보셨다시피 사실은 그 정당인으로 활동하는 세대들이 대개 2040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정의당 등 그 몇 개의 정당을 빼놓고서는 그렇다고 본다면 투표율 60%를 넘을 경우에 누구한테 유리하냐 하는 건 우리가 정확한 분석은 어렵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홍준표 후보는 그 일반 국민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개 2040에서 인기가 윤석열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에 지금 당원들 투표하는 데서는 당원들의 2040은 누구한테 더 많은 표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예. 그게 입증된 결과는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2040이든 아니면 50대 이상이든 간에 어느 세대의 투표가 많다고 해서 누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뭐 민심에서 누가 우위고 당심에서 누가 우위다 하는 그런 흐름은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낙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각 매체에서도 계속해서 여론조사 새롭게 발표하고 있는데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데일리안이 의뢰한 여론조사는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뭐 지금 오차범위내 접전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이건 대체적으로는 여론조사니까 만약에 홍준표 후보 측에서 본인들의 주장처럼 승기를 잡으려면 이 민심의 격차가 윤 후보를 더 벌려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그렇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워낙 여론조사가 편차가 커서 어떤 거를 좀 기준을 잡을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만은 큰 흐름만 보면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개사과라든지 5.18이라든지 이걸로 해서 굉장히 이제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좀 고전을 하다가 전체로 보면 이제 노태우 대통령 서거하고 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기각 이 상황이 이제 하면서
상당히 좀 회복세를 타고 있다라는 뭐 분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이 보시는 데일리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많이 따라잡아서 이제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후보는 일단 당심에서 좀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포션만큼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비율과 격차만큼이요. 그렇죠. 그만큼 가져가야지만이 전체 합을 했을 때 결국 유리한 구조가 나오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좀 이 주춤했던 이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고 있는 측면 이런 부분도 일단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아마 당원들의 관심이 꽤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뜻할 겁니다. 물론 뭐 20, 30대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여전히 50대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자면 전체로 보면 이 홍준표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격차를 벌려야 되는데 아마 이게 지난주였으면 아마 그런 현상이 되겠지만 이번 주 넘어오면서 이 여론조사 비율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현상으로 저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당심에서 두 자릿수 격차를 얼마나 극복하냐 이게 좀 대체적인 시각이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그러려면 여론조사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이상 격차가 나야지만이 당심하고 비슷한 이제 아마 비슷비슷해질 텐데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확 앞서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오늘 후보들의 각각 현장 분위기, 현장 목소리를 살펴봤었는데요. 어제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발언도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제가 국민들이 생각할 만한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벌써 구속시켰을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거는 제가 단단한 각오와 제가 이 앞에 나서면서 뭐 그런 각오 같은 거 없이 나왔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런 맷집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대세는 이제 저 홍준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0% 제압하고 정권을 확실하게 되찾아올 후보는 저 홍준표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여권에서도 상대 당의 경선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하나 둘 이제 훈수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홍준표 후보보단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만나볼까요?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되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느냐, 쉽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윤석열 후보냐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냐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어느 후보나 자신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부인 장모 수소 없는 많은 고소고발 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리스크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상대하기 쉬운 후보다. 장현철 평론가님, 물론 뭐 모든 민주당 의원들을 전수조사한 건 아니지만 정청래 의원, 김남국 의원, 윤석열 전 총장이 더 쉬운 상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속내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올라온다고 이미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본선에서 맞붙게 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미리 흠집내기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이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 조국 전 장관을 한껏 띄워주는 책을 쓴 모 교수로부터 많이 좋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후보가 정권교체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야당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지, 아니면 오늘도 이렇게 끊임없이 수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이 비난에 가까운 인신공격을 받는 후보가 정권교체 열망을 담아내야 할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적합한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요. 정청래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때리면 때릴수록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과 국민의힘 당심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본인들의 의도와는 다른 역효과를 자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냉정히 생각해보면 윤 전 총장이 어쨌든 대선 본선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고발사주 의혹이라든지 부인 관련 수사
뭐 위험 부담이 없진 않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봐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 부담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고발사주 의혹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한 지 꽤 됐습니다. 예. 오늘 이제 손준성 검사를 불러서 소환하고요. 뭐 내일 김웅 의원 조사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 고발사주 의혹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예.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어떤 식으로 관여돼 있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자칫 잘못하면 무관한 일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발사주라는 거는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다.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라는 게 명확해지고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의 그 고발사주 부분이 그 확인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있다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예.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확인이 안 드러난다면 손준성 검사 처벌하는 선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부인과 장모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예. 물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전혀 타격이 없느냐? 타격은 있겠죠. 그러나 본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 지금 정청래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주장하는 거는 저는 일종의 허장성세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사실은 지난 한 2년여간 그러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작년 1월 달에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여권에서는 줄기차게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쉬운 상대라면 저는 그런 공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에 와서 정청래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쉬운 상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난 1년 한 10개월 이상의 과정을 보면 쉬운 상대를 저렇게 공격을 집중적으로 했을까? 그건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의 저런 반응들이 오히려 속마음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